이더리움 계열의 여전한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다시 수렴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한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비트를 먼저 보면 강세대에 있는 코인들이 보면 다 이더리움 계열이에요. 마스크도 그렇고 블러, 그쵸? 이런 애들, 뭐 네임 서비스, 이뮤터블 X 다 이제 이더리움 계열이거든요. 대체로 이더리움 계열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발란체라던가, 뭐 수이라던가, 앱토스라던가 이런 그 레이어 1 애들 다 말씀드렸던 메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긴장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져버리면, 원래 리테스트를 이 안에서 끝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아직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일봉 마감이 된 순간이 아니라서, 그리고 4시간봉이 마감되는 순간이 아니라 9시 정도까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이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위로 올라오면은 휩소가 여기서 진행이 됐다, 가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빨리 일로 올라오는 게 좋고, 그리고 어쨌든 요 위에서 계속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여기서 반등 줬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되면은, 그럼 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알트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그래서 비트도 보면 도미너스가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만약에 비트가 오르면서 알트가 오르는 구조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이 도미가 올랐을 때 상황과 비슷한 게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위에서 노는 거, 그리고 횡보를 하는 거, 이런 게 좀 지금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되게 좋은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횡보 구간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횡보 구간을 만들었고, 여기서도 횡보 구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횡보 구간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냐 아니면 버티면서 올라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포지션에 베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추세 자체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제가 이 구간에서 일부 분할 익절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도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해주신 분들은 그냥 이제 현상 유지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좀 어느 정도 지금 반등 중이니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20% 정도에서 제가 뭐 25나 뭐 30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80%나 70%나 요 사이 정도의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거기서 일부는 비트코인, 그리고 나머지는 알트, 이렇게 보유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도미너스가 올라가는 상황일 때는 비트가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미너스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또 알트로 바꿔주면 되는, 이런 과정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반등이 일단 반갑고, 더 높이 반등해서 위로 이렇게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선물방도 이제 요즘에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기존 픽은 이렇게 12만 달러까지 홀딩을 하고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포지션이 없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눌림목이 자리가 나왔길래 롱 포지션을 내가지고 이렇게 타겟을 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되게 선물이 엄청 어려울 거예요.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렵다 하시는 분들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까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알트들을 제가 영상에 사실 다 찝어드리는 편이긴 한데, 어디서 정확하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는 동안 거의 하루에 2개씩 올리고 있지만, 이 시간, 영상과의 간격마다 이 움직임들이 있을 때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상승장은 굉장히 무빙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진짜 숟가락으로 갖다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자,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다 또 타겟을 가고, 그 다음에 타이코 또 지금 2차 타겟까지 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요때도 제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몰래 홀딩한 사람이 있다면 노파심에 한 번 더 주의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원칙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폴리메시, 체인링크, 수이, 그 다음에 에이셔, 이런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애들을 다 이렇게 픽으로 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다라고,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통해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입 버튼 눌러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이 유튜브 커뮤니티 회원 전용 게시물이 있으니까 거기 주소를 보고 들어오실 때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확인해야 돼서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닉네임을 세팅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역푸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온 건 아닌데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뭔가 돈을 추가로 넣는 느낌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들 겁을 먹고 있다. 개연빔도 맞고 조정빔도 맞고 그리고 알트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뭔가 들어가기 굉장히 겁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하다 보면 추가로 돈을 투입하진 않고 다 있는 거를 털어낸단 말이에요. 아 그래 원금이라도 가져가자. 2021년부터 물렸던 거 탈출시켜주니까 원금이라도 가져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금을 줄이거나 뭐 이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코인 이용자들이 800만이 넘기 때문에 700만인가요? 이번에 과세 유예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미 다 들어와서 신규에 대한 유입이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이전 상승장들보다는 근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넣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그것도 신규 유입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만 보는 게 아니고 신규 유입을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장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걸 견뎌낸 사람들은 고수가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하락장 시작할 때 아예 이제 모르겠다고 떠난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경험치를 쌓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2021년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2024년을 맞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신규 유입 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되려면 김프가 그때는 좀 낄 것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도 원화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미국 주식도 재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이 덜 끼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해외가 주도하면서 프리미엄이 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존버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겁을 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갑자기 새벽에 한국 사람들이 잘 때 가격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더니 가격이 떨어져 있어. 근데 난 못 팔았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 새벽에 대응을 되게 못하겠죠? 그러면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그러다가 회복할 때는 또 회복하니까 같이 시장가로 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맞물리면서 프리미엄이 계속 끼는 건데 그러니까 상승장의 조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 기준으로 조정이 나오는 건데 비트코인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없고 해외가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움직임에 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김프가 나중엔 낄 것이다. 근데 지금 들키는 요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더나 USDC가 원화마켓에 상장이 된 것들 그래서 해외랑 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직까지는 신규로 돈을 넣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대출도 쪼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들 시중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볼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래도 안 살 거야? 이렇게 올랐는데 안 사? 더 올려야지.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하다 보면 알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재미없어져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 요즘 재밌잖아요. 다시 나스닥 신고점 찍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미국 주식이 올라야 코인한테 좋은 거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안 와요 그들이. 근데 어차피 결국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와야 돼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오고 생각을 바꿔먹는 순간 코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먹는 순간 그때가 고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봤을 때 이런 움직임들은 캔들 구조상 좋지 않은 움직임을 맞거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보통 상승장에는 이런 어떤 구간 없이 바로 쭉쭉쭉쭉 가는 게 정상인데 좀 쉬어간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좀 매물대를 쌓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떨어지면은 여기서라도 좀 이렇게 수렴을 연장시켜서 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주의할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 익절을 권해드리는 거지 무슨 전량 익절을 한다거나 하락장을 본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비율까지 진짜 정확하게 다 적어드리는데 스킵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당연히 놓치죠. 그러니까 오해를 자꾸 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비율 다 적어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라고 트럼프 아들이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어요. 디파이 프로젝트가.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50억 원 이상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15억 원 가량 체인링크 매입을 했고요. 15억 원 가량 또 매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쪽이 향하는 것은 이더리움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파생된 디파이, 뭐 오라클, 그죠? 이런 식으로 다 파생이 되는 거지. 결국 이거를 메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USDT에 대한 신규 발행이 있는데 이게 원래 전송을 목적으로 할 때는 보통 트론을 많이 쓰는데 큰 돈을 옮길 때는 안정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스트레치지가 발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역시 큰 손들은 이더리움을 결국 선택을 할 것이다. 왜냐면 블랙록이 RWA를 이더리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끝난 거긴 한데 다들 가격이 당장 안 오르니까 자꾸 뭐 이더리움 망했다는 둥, 솔라나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항상 모든 상승장 때부터 그랬어요. 2017년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그런 포지션이라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1등이고 2021년에는 이제 그런 거죠. 솔라나가 이길 거다, 뭐 아발란체가 이길 거다, 뭐 기타 등등 애들이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것이다, 뭐 루나가 뛰어넘을 것이다. 그건 항상 상승장에서 매번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더리움이 갑자기 존재감을 보여주는 시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 계속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투자라는 건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고 남들이 모두가 가치를 알아줄 때는 오히려 고평가기 때문에 고평가 때 파는 그런 것이 바로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더리움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막 계속 터지잖아요.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그렇게 깠다는 듯 좋은 소식들이 터지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항상 큰 손들한테 당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당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항상 내면에 뭐가 있을까, 숨겨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블랙록 비트코인 ETF는 에서 금 ETF를 앞지르고 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가총액은 아직 비트코인이 보세요 17조가 금인데 비트코인은 2조예요 진짜. 뭔 소리야 진짜로, 장난 아니잖아.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비트가 금을 뛰어넘겠다는 내러티브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뛰어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될 부분은 2017년에 이더가 잠시 비트를 약간 시가총액으로 앞지른 적이 있어요. 이틀인가? 아무튼 뭐. 근데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는데, 정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에, 아니겠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아니, 왜냐면 여기서 거의 8배 이렇게 올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얘가 10만, 80만 달러 간다는 소리니까. 그건 아닌데, 어쨌든, 금을 뛰어넘는 거 아니야 수준까지는 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저는 금을 뛰어넘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말고 뭐 다음 사이클이나 다다음 사이클쯤에는 그걸는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요번에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얘 미쳤나? 뭐지? 이런 시점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때쯤이 저는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금에 비하면. 이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거. 근데 ETF가 지금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오히려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판단하는 애가 일단 블랙록이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들은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벌어요. 특히 블랙록 같은 애들은. 그럼 얘네들이 돈을 벌려면 지금 매집을 한다는 건 여기서 안 팔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개인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는 버블이 끝이다. 왜냐면 그들한테 던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채굴자들이 던지는 걸 좀 보면 요때 진짜 많이 던졌거든요. 2021년에.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도 좀 던지고 여기서도 많이 던졌는데 요즘에는 던지고는 있긴 한데 조금씩 던지고 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이 채굴자의 물량을 누군가가 계속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채굴자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미국이 점점 지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 애들이 좀 강한 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뽀모가 와서 올라갈 때가 진짜 상승장이 제대로 오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차트상의 부분에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또 강조드리는데요. 현금 100%, 뭐 80%, 70%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팔아봐야 한 20%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그걸 팔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감으로써 내가 눌렸을 때 대응이 가능해요. 공포에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상승장에서의 심리적 우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승장은 항상 무슨 개념이냐면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지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해요. 자, 차트를 좀 깨끗하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트를 크게 보라는 이유가 일봉으로 볼게요.
내가 지금 어느 시기인가를 봐야 돼요. 어느 시기인가. 여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구간에 돌입한 거예요. 이 구간이. 그러면 이때 보세요. 제가 뭐 축소를 하긴 했지만 가로가 굉장히 작죠? 보면은 뭐 길어야 한 달, 한 3주, 2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짧잖아요. 근데 이때는 길어요, 가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는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보다 더 크게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때는 가격이 기간 조정보다 더 크게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뭔 말이냐? 일종의 이제 관성의 역할처럼 보세요. 내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집니다. 근데 내가 조금 가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이. 자, 근데 우리는 가속화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가속화 구간에.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가는 게 크니까 그만큼 큰 거고, 크니까 그만큼 큰 거고, 크니까 큰 거고. 근데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조정의 구간이 생각보다 빡시게 온단 말이에요. 올 때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 계엄빔도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엄빔 같은 건데, 계엄이 나왔을 때 역푸가 마이너스 40%가 떴잖아요. 30%에서 40%까지 떴는데, 그 순간에 내가 자고 일어난 사람은 무슨 일 났어 이건데, 눈을 뜨고 그때까지 밤새도록 보는 사람은 불안에 떨다가 결국 최저점에 매도한 사람들이 되게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심리적 우위를 가진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승장 때. 이때 오히려 나는 매집을 하게 된다니까. 내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현금 비중을 너무 늘려놓고 조정만 바라보다가는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이거는 확대해보면 더 잘 나타납니다. 보시면 요거예요. 갔다가 야, 이 정도 갔으면 이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어허허허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이게 조정 끝이야? 이런 것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작은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익절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지켜주면 심리적인 우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되게 재밌는 거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비중 최대 2%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대박이에요, 솔직히. 정말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캐시우드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있어요. 보면은 기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2.5%와 6.5%를 할당해라. 그러면 2.5가 가격 기준이 20만 달러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근데 블랙록이 2%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 한 15만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5원까지 간다. 이게 다 그거예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이 정도만 할당하면 간다. 근데 기관만 사나요? 다 삽니다. 이번엔 국가까지 삽니다. 이때는 미국에서 산다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많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항상 아까 말씀 관성 비슷하게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 지키면서 분할익절 했다가 다시 샀다가 이 과정을 계속 상승장 끝날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어쨌든 이탈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알트장이 계속 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도미넌스가 오르기 때문에 알트가 눌림목이 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2025년까지 정의로운 자유로운 통화유통 지원, 비트코인 등 결제 도입 많아질 겁니다. 암호화폐 준비금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결국 말씀드렸죠. 어차피 다 들어올 거라고. 어차피. 기대감, 찌라시, 이때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라. 이거 불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가를 진행할 거다. 결국 뭔 말이냐? 이거 그냥 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뒤에서 매집을 하고 나중에 이슈를 터트릴 때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움직임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이더리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더리움의 베타 플레이어들만 많이 올랐지 이더리움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더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매집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만 큰 대형 고래가 있고 조그마한 고래가 있기 때문에 큰 대형 고래의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횡보나 뭐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미국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을 발의를 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 세상 변화의 물결에 올라탄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말 승리자입니다. 너무 잘 해주시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금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넘어와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장은 역대급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역대급 버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존의 코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뭐 주식, 부동산, 뭐 채권, 뭐 금, 원자재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로 어느 정도씩 배분을 하게 되면 얘가 진짜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풍선처럼 팡 터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자산이 쭉쭉쭉쭉 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트럼프가 좀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뭐 정부 효율도 만들고 얘네들이 계속 지향하는 바는 국가 재정을 줄이는 거,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게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키워놓고 빵 터트리면은 뭐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어쨌든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주의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상승장이 끝났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해주신 덕분에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10만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